어머니,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해요. 저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5년이 지나서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제대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된 어머니. 그 끔찍한 상태로 그 5년 동안 저와 제 아내는 단 하루도 어머니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내는 동네에서 효부로 소문날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밝혀진 진실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민호, 48살이었어요. 아내 수진이와는 25해를 함께 했고요. 자식은 없었지만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건 그해 9월이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가습을 켜놨다가 까먹을 뻔했어.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는 72세셨는데 평소에 정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깜빡한다는 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병원 한번 가보시죠. 다음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를 받으시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이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인지 활동을 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님을 혼자 시골에 두고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잘 돌봐드려야죠.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당신은 정말.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내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여기가 이제 어머님 집이에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맞았어요. 방도 미리 예쁘게 정리해뒀더라고요. 침대도 새로 사고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꿔놨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놨어? 수고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좋아. 아침 식사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저는 회사에 가야 해서 못 갔지만 퇴근 후 아내한테 들으니 매일 공원을 산책하셨대요. 오늘은 어머님이랑 시장도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생선 사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다니니까 재미있어요. 아내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호 어렸을 때는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놀기만 했어. 어머니, 그 이야기 또 하세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었지. 엄마 말 잘 들었어. 아내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지금도 착하죠, 어머님.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시더니 물으셨어요. 오늘 아침은 뭐야?
죽이에요. 어머님 호박죽이요. 호박죽? 나 호박죽 싫어하는데.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맛있게 드셨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 호박죽 싫어해. 아내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거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먹을게. 이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방금 말씀하신 걸 다시 물으시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호는 언제 오니? 어머님, 아범은 회사 갔어요. 저녁에 와요. 30분 후, 민호는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어머님. 또 30분 후, 민호 어디 있어? 아내는 매번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짜증 한 번 내지 않고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어머님이 오늘 5번이나 식사 언제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매번 아직 안 드셨다고 하시면서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내는 웃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주말에 도와줄게. 고마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넉 달째 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주무셔야죠. 아니야, 나 일하러 가야 해. 늦었어. 어머님, 지금은 안 가셔도 돼요. 안 돼. 가야 한다니까. 아내가 밤마다 어머니를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침에 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면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돈도 아까우니까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괜찮아요. 어머님을 남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끝까지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5달째 어머니는 가끔 아내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어머님, 저 며느리 수진이에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네, 어머님 민호 안 해요. 아, 그래, 그랬지. 하지만 10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6달째 저는 아내가 많이 지쳐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었어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요. 여보,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와. 내가 엄마 볼게. 아니, 괜찮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좀 쉬어야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살도 빠지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한결같이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10월 중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비 정말 많이 오네. 제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하자 아내가 우산을 건네줬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오늘 야근이야. 거래처 미팅 준비해야 해서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돼요? 11시, 12시? 정확히는 모르겠어. 알았어요. 어머님 저녁 잘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엄마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아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제가 본 마지막 평화로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미팅 자료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수정하고,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녁 6시쯤 잠깐 쉬는 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지금 준비하려고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그래. 나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 11시는 돼야 갈 듯해. 알았어요. 천천히 오세요. 응. 엄마 잘 부탁해.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회의가 계속됐어요.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내일 미팅 시나리오를 짜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40분이었어요. 급히 짐을 챙겨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신호등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안 보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마트 잠깐 다녀왔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있었어요. 휴지가 떨어져서 어머님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30분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돌아왔더니 안 계세요. 지금 어디 찾아봤어? 집 안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뭐,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갈게. 경찰에 신고해. 네. 전화를 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빗길이었지만 최대한 빨리 달렸어요.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다고? 이 밤에 비 오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0분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72세시고요. 치매가 있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중이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내가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마트를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님이 주무시는 걸 확인했는데 깨어나실 줄 몰랐어요. 알아. 당신 잘못이 아니야. 경찰이 곧 도착했어요. 저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언제쯤 나가신 것 같으세요? 아마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요. 제가 10시 30분쯤 집에 왔는데 안 계셨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계셨나요? 회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요. 신발은요? 갈색 운동화요. 우산은 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요, 우산은 그대로 있어요. 경찰관이 무전기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주변 수색 바랍니다. 치매 환자 실종.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경찰과 함께 이웃들도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빗속에서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 한숨도 못 잔 저희는 경찰서로 갔어요. CCTV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이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 CCTV가 많지 않네요. 주요 도로에만 몇 군데 있는데 어머님이 찍힌 영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신 건가요? 골목길로 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멀리 못 가셨겠네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사진과 함께 실종 당시 옷차림, 특징, 연락처를 적어서요. 제가 동네에 붙이고 다니게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회사 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내는 매일 아침 전단지를 들고 나갔어요. 상가마다 붙이고 전봇대마다 붙이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웃들이 말했어요. 요즘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시어머니 실종됐는데도 저렇게 찾아다니다니. 동네에서 아내는 점점 유명해졌어요. 효부, 며느리로요. 이 주일째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주변도 수색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었었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가셨을 가능성도. 아내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일단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색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살아 계세요. 어디선가 살아 계실 거예요. 아내는 믿고 싶어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주변 병원에 전화하고 요양원에 문의하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정보 없으세요? 아직은요 하지만 계속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꼭 찾아주세요. 석 달이 지났어요. 경찰 수색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계속 전단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고 주말마다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여보, 같이 갈게. 저도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이웃들은 계속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대단해. 석 달이 넘었는데도 포기 안 하네. 아내는 쉬지 않았어요. 매일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아내는 단 하루도 어머니 찾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달 전단지를 새로 출력해서 바래진 것들을 교체했습니다. 온라인 실종자 찾기 카페에도 꾸준히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 생신날에는 제사상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시든 건강하세요.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꼭 찾을게요. 명절 때도 어머니 자리를 비워뒀어요. 상을 차릴 때도 어머니 몫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기특해. 5년이 넘었는데도 포기 안 하네. 맞아.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내는 동네의 모범 며느리가 됐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했죠.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5년째 엄마 찾아다녀. 정말 대단하지? 저는 진심으로 아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었어요.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실종된 어머님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발견됐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요?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당장 가요.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는 이미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5년 만에 본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뒤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내가 달려와서 무너졌어요. 우리는 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울고 있겠죠? 저도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5년 동안 우리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특히 아내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 아내가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하수처리장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한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그리고 왜 하수처리장에 계셨던 건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처럼요.